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이 주도했던 계엄령 선언은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뜻밖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 성공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을 주도했으면은 그거는 좀 호의적으로 보게 되면 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좀 뜬금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참 대책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이유는 그냥 그게 성공 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그거를 이제 추진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용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그거는 이제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죠.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든 비용을 좀 적게 치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돌발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가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결국 다른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것이 상황 인식 능력하고 판단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거냐. 그게 핵심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태가 진정되는 새벽녘 되기 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국회가 여러분들 그 부분에 거부 의사를 피력하기 그 이전에 한 1시간이나 한 1시간 20분, 2시간, 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피력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딱 여러분들 그 사태를 접했을 때 정말 뜬금없는 사람들이네.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인한테 이거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같은 시간에 우파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단톡방에서는 대환영, 환영 일색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어떤 문장을 떠올렸는가 하니까 사람은 자주 정념의 노예처럼 행동한다. 그런 표현이 들거든요.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찬찬히 냉정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분해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바람, 소망, 소원, 염원 이런 부분에 눈이 가려서 그냥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평소에는 냉정하기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유력 정치인인 H씨, H씨는 이렇게 이런 본인 페이스북에 우원식과 한동훈을 구속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분은 이렇게 계엄 선포를 그냥 환영하시구나.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계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구나. 그리고 내가 기다렸던 것이 진짜 이제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계엄이 이제 여러분들 발표되자마자 또 유력 정치인인 MC 같은 경우는 환영합니다. 다만 절차와 규정과 법을 준수해야 되고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좀 절제되게 계엄이 추진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가졌던 뜬금없는 표현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1980년대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만 여러분들 점령을 하게 되면은 정보가 여러분들 흘러가는 방향을 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민들도 여러분들 국회에서 계엄군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사무적 지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투는 것을 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발전한 이 정도 수준 같으면은 뭐 3일이건 5일이건 일주일이건 간에 군대가 기관을 접수해가 여러분들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사람들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능했던 그런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상황 판단 인식이나 그 다음에 국방장관 김용현 씨의 상황 판단 인식은 제가 그냥 볼 때 생각이 너무 늙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두 분이 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분들은 이제 한 분은 군대, 한 분은 검찰 조직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한 3, 40년 만에 경력, 그 직종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더 쉬운 그런 사고의 틀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주 많이 힘듭니다. 미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 그분은 군에서 전체 경력을 관리했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재임 기간 중간에 여러분 주간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산 복합체의 그런 성장을 억제한 이런 부분에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호의적인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력인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거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주도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비교적 친숙하게 또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분들이 보이는 사태나 사건에 대한 이 반응을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거는 지도층 인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소원, 소망, 바람, 염원,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 여러분들 낭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장관 두 분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좀 구분을 못한 거 아닙니까? 종북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 계엄령을 가지고. 그거하고 그런 바람하고 소망하고 현실적으로 계엄령을 가지고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 현실하고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것하고 실제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냉철한 그런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판단 실수를. 판단 실수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